이 방은 화장실보다 작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겨우 2m.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호텔입니다. 문을 열면 보이는 건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뿐. 창문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1박 요금은 7만원. 그런데도 예약은 늘 꽉 찹니다. 어째서 이 호텔은 인기가 많은 걸까요? 화려한 공항의 불빛을 지나 도시의 어두운 골목으로도 들어갑니다. 그곳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숙박시설 여인숙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쳤지만 이 안에서 실제로 자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 중이라는 팻말을 보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 안엔 분명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루 1만 원이면 잘 수 있는 곳, 가장 작은 호텔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서 몇 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600만 원. 아이폰 세대 값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백만 세대의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이곳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의 눈길은 멈췄지만 발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장소들을 찾아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제가 가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호텔은 다라큐라는 호텔입니다. 전국에 총 3곳이 있는데 여기 인천공항에 2곳이 있어요. 1터미널에 하나, 2터미널에 하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방을 가지고 있는 1터미널로 왔습니다. 2터미널에 있는 방이 1터미널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말고 다른 걸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 온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은 꽤나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게이트 2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입구가 한 2개 이상인가 봐요. 리셉션은 저기라네. 여기다. 어우,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혹시 근데 제가 요청사항에다가 뭘 적어놓긴 했는데 더 작은 방은 없어요, 고객님. 꽉 찬 건가요? 네, 맞아요. 청소가 안 됐어요. 청소가 30분 늦게 들어가시게 되고. 저는 근데 그렇게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분들도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맨 또라이가 와가지고 괜히 좋은 방으로 예약을 해놓고서 더 낮은 방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컨셉이 제일 작은 호텔에 가는 거다 보니까 제일 작은 방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샤워실이 없는 방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예약하려고 할 때는 다 샤워실이 있는 방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했는데 와서 여쭤보니까 샤워실 없는 방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호텔 다운그레이드를 요청하는 손님입니다. 키를 받았습니다. 뭐 이게 딱 들어있는 건가? 오, 나름 개방감 있는데요? 천장이 되게 높네. 뭔가 기분 좋은 냄새가 나요. 향수 없는 백화점 냄새. 향수 냄새가 아주 조금 은은하게 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끄럽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탁 트여 있어요. 저기가 아마 공용 샤워실인 것 같아. 오른쪽은 남자 샤워실이고 왼쪽은 여자 샤워실이라는 뜻 같습니다. 저는 121번 방인데 여기네요. 그래 되는 건가? 여느 호텔처럼 이렇게 카드키를 넣어서 엄청 작아요. 진짜 침대랑 침대만큼의 여분 공간밖에 없습니다. 뭔가 방은 작긴 해도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슬리퍼는 뭐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다이소 슬리퍼 같아요. 착화감은 나쁘지 않고 방이 꽤나 작죠? 방 면적은 1.3평이라고 합니다. 이 침대랑 이 여분의 공간까지 다 합쳐서 1.3평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면적이 공개된 국내 호텔 중에서 여기가 가장 작은 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호텔이 1.3평이야?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다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건밖에 없긴 해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왜 있지? 방음이 잘 되나봐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 틀어도 상관없을 만큼. 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 같고 침대 매트리스도 뭐 비싼 걸 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맞대요. 비싼 시몬스의 뷰티레스트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 저는 뭐 침대 매트리스 잘 몰라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100만 원은 훌쩍 넘는 그런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해요. 좀 누워볼까? 사실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긴 좋아요. 근데 막 100만 원 넘을 정도로 좋아 보이냐? 그것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된다? 뛰어댕길 게 아니라면 그런 거 잘 체감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워낙 작아서 그런지 침대도 일부러 쬐끄만한 걸 넣은 것 같더라고요. 가로가 95cm 밖에 안 됩니다. 아마 싱글도 안 되는 사이즈이지 않을까. 세로는 200cm요. 웬만큼 키 있는 사람이 누워도 뭐 머리가 닿거나 다리가 닿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가 워커힐에서 운영하는 호텔이거든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름을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서울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자려면은 최소 2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보다 방은 훨씬 넓고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도 비교도 안 되게 많을 텐데 뭐 그런 비싼 호텔에서 지어서 그런지 제 눈에 나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지은 지 8년이나 됐다는데 뭐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방이 작은 게 좋더라고요. 방은 총 60개가 있습니다. 최소 이용 시간이 3시간인데 가장 작은 방인 제 방을 기준으로 하면은 3만 원. 가장 비싼 방은 침대가 한 1.5배 정도 크고 방 안에 욕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45,000원입니다. 근데 그 두 방 다 1시간씩 더 이용할 때마다 9,000원씩만 더 내면은 계속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제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방을 골랐기 때문에 샤워를 여기서 하거나 화장실을 여기서 쓰거나 해야 됩니다. 샤워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는 샴푸랑 바디워시랑 비누가 있네요. 물은 잘 나오겠지? 깔끔한데요 근데? 이것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나봐요. 뭐 당연히 물도 잘 나오고 깔끔합니다. 물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다 옷을 벗으면 되나봐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문도 닫을 수 있고 이런 게 두 개 있어서 뭐 붐비는 시간이 아니면은 충분히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 들어가 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터미널에 있는 다라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2터미널에 있는 다라큐는 샤워만 할 수도 있대요. 1시간에 10,000원 내면은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도착지 가서 씻을 것 같은데 10,000원 내고 샤워를 한다? 좀 비싸 보이긴 한데 또 새로운 호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전북 익산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면서 열 몇 채를 어떤 회사에서 샀다고 그게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보다 더 저렴하게 팔린 아파트가 저기 전라남도 끝에 한 군데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한 채에 630만원이래요. 아파트 한 채에 630만원이면 엄청 저렴하죠, 그죠? 6,300만원이어도 아파트면은 저렴한 편이라고 들을 것 같은데 630만원이면은 근데 그것마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게 아니래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도로랑 논밭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태양 아파트였는데 딱 두 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층, 5층 높이였고 저기 있다. 저기 있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태양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뭐가 없죠? 식당 같은 게 없네요. 근처에 차를 대고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주차장이 한 3분의 1 정도 찼네요. 내비게이션으로 볼 때는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네요. 여기가 용기읍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파트 뒤에는 벼다. 주변에 뭐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이네요. 아파트는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1991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 치고는 밖에 페인트도 깔끔하게 잘 해놨고 뭐 오래된 티가 나긴 하는데 어디 뭐 균열이 가거나 그런 게 보이거나 뭐 아파트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초 말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분리수거를 하는 데 같습니다. 소주병이랑 이런 거 다 모아놨네. 누가 버린 냉장고도 있고 저기가 관리사무소로 쓰였던 데 같은데 지금은 사람이 없고 안에 물건들만 좀 있네요. 박스랑 여기는 집인데 이게 벽이 무너져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를 볼 수 있습니다. 안에는 거실 하나에 방 2개 구조더라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도 여기가 공간이 뚫려 있어요. 한번 올라가서 내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창고로 쓰는 데인가? 내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130세대라고 합니다. 원래 뭐 시골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아파트도 있고 저런 아파트도 있는데 이 아파트가 유명해진 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기를 어떤 회사에서 찾아봤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못 찾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기숙사로 쓰려고 여기를 10채? 13채를 한꺼번에 구입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격이 한 채당 63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저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있구나가 바이럴이 되면서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저기 차 타고 한 5분만 가면은 공단이 있거든요. 그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여기 많이 산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회사의 직원분들도 한 10몇 분이 여기에 살 거고
그래서 월세 같은 것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600만 원이니까 월세는 진짜 막 10만 원도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한 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한 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6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300만 원의 수익이니까 수익률이 50%면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이것저것 고쳐주고 세탁기 같은 것도 뭐 설치를 해주고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최소 10%에서 2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맞게 계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은 수익률이 50%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월세가 있을까요?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이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이 주차장이 꽉 찬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서 뭐 다들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대요. 아파트는 그냥 연 오래된 빌라 같습니다. 한 층에 2개의 호실이 있고 이렇게 깨진 유리창도 많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방금 봉고차에서 한꺼번에 내려서 여기다가 누가 태워다 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여기서 돈을 아껴가지고 가족들한테 돈 보내주는 게 더 이득일 텐데 아파트가 비싸지 않으니까 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지도에 있던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유일한 시설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새로 지은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죠? 붉은 벽돌이. 아, 여기서 보니까 아파트가 아까 1층 저기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집이 뚫려 있었잖아요. 벽이 부셔져 있었는데 위에 4층, 5층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집이 좀 보여요. 아까 보기에도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사람들 다 와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빈 집이 보였는데 가만 보면은 유독 5층에서 벽을 허문 집들이 좀 보이네요. 왜 저렇게 해놨지? 태양 아파트 주변에는 뭐 돌아봤는데 식당 같은 게 진짜 없습니다. 그냥 가정집 한두 개, 교회 하나가 전부예요. 저 아파트의 시공사는 왜 이런 도로 한가운데다가 지었을까요?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회색 부분이 산업단지입니다. 공장들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인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여기 태양 아파트랑 다른 익산 제3 일반 산단 행복주택 여기 2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산업단지랑 제일 가까운 곳에 여기가 입구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아파트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근처가 아니라 좀 멀리서 출퇴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는 행복주택 말고는 이 태양 아파트가 전부네요. 그래도 좋다. 저거 스쿨버스거든요. 방금 어떤 잼민이 한 명 내려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던데 여기까지 다 데려다 주네요. 여기가 아까 이 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유의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행복주택이에요. 여기는 훨씬 깔끔하고 좋네. 여기가 행복주택 주차장인데 차도 거의 없고 엄청 널널하고 쾌적합니다. 아까 갔던 태양 아파트가 한 10평대 초반이었거든요. 12평, 13평 정도의 아파트인데 여기 행복주택도 뭐 작은 거는 8평부터 넓은 거는 한 14평까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찾아보니까 태양 아파트보다 저렴한데요? 여기가 행복주택이니까 이게 국가 거니까 당연히 매매는 없고 월세를 확인해 봤는데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8만원. 이게 제일 작은 평수고요.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 12만원. 아까 제가 월세가 태양 아파트가 한 2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보증금이 조금 더 높긴 해도 저렴하네요, 오히려. 그러면은 뭐 여기 월세가 틀리진 않았을 테니까 제가 아까 알아본 태양 아파트 월세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월세 2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증금 100만원에. 요즘엔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구나. 이거 로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야, UDT 양성소야? 다음으로 갈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꽤나 남쪽에 있어요. 일본의 대마도랑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중에 하나에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같은 전라도인데 전라북도인 익산시에서 가면은 3시간 정도 걸리는 전라남도 고흥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참 운전해서 가야 돼요. 고흥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고흥군 중에서도 남쪽에 있습니다. 이름은 뉴코아 아파트래요. 여기 희한한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 휴게소? 운영을 하는 건가? 불은 꺼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불이 꺼져 있고 안에 사람이 없어요. 뭔가 오래 문을 닫은 것 같지도 않고 씻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시간이 다 돼서 그런 걸 수도? 그러네. CCTV도 있네. 외관은 좀 허름하지만 운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왜 우주 휴게소냐면은 여기 고흥군에서 우리나라 첫 로켓인 나로호를 발사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우주 휴게소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논밭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면 저 멀리에 산이 있는데 다 와간대요. 산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가? 저는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태양 아파트보다 훨씬 시골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고흥군 안으로 충분히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 이름은 뉴코 아파트고 1997년에 지었대요. 그러니까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하죠. 지어진 지 한 30년 된 아파트고, 그 태양 아파트와 달리 공동 현관이 이렇게 쭉 길게 있네요. 어디서 봤을 때는 40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년 전에 거래는 650만원에도 거래가 됐던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그 가격을 보니까 1100만원? 그 정도라고 해요.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널뛰기가 심한지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 말고는 사실 뭐 특징을 모르겠어. 그리고 그 태양 아파트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변에 가정집도 많고, 무엇보다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뒤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현관까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경비사무소로 썼던 그런 공간 같고, 조금 어둡다? 불 들어온다. 보기 드물게 초록색 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네요. 귀엽다. 어떤 학생이 쓴 것 같아요. 3층입니다. 뭔가 좋은 냄새가 나요. 여기가 산 넘어서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살까 싶었는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꽤 많이 사네요. 먼저 시내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랑 중학교래요.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남쪽에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가 여기 도화면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이 도화면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도화면도 있고 도화 파출소도 있고 도화 공용터미널도 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곳은 사람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더 적막하고 조용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뉴코 아파트가 400만원에 팔린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팔린 게 맞네요. 2021년에 400만원에 팔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까는 11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에도 팔린다고 했었거든요. 2022년에 불과 1000만원을 찍었네요. 야, 1년 만에 2.5배가 올랐어요. 도하면은 잘만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여인숙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숙박시설일 텐데요. 여러 곳의 여인숙 골목을 가볼 거고, 아마 마지막에 있는 여인숙 골목에서 잠도 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일본 여행할 때, 일본 1편 때 뭐 그런 데서 자본 적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여인숙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아마 반값도 안 될걸요? 그런 데서 자본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아마 빈대가 그 이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나오면은 그냥 튀겨서 먹겠습니다. 벌써부터 여인숙이 하나 나오네요. 근데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숙이 발전한 동네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발전을 했는데, 이곳 영등포역은 성매매 집결지, 그러니까 홍등가 때문에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마지막 홍등가라고 불리던데, 이 도로는 아닙니다. 112개의 건물 중에 50개가 성매매 관련 시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여기 영등포역 바로 옆에 캠프 로버츠라는 미군 기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엄청 가난했고 달러가 필요했는데 정부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미군들이 여기서 달러를 쓰게 해야겠다. 물론 먹고 사는 데도 쓰겠지만 더 큰 돈을 쓰게 하려면은 그런 홍등가가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를 포함해서 104곳을 성매매 허용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줬대요. 그 뒤로 여기에 성매매 산업도 커지고 여인숙이나 여관시설도 늘어난 거죠. 1965년에 서울시 시정 개요를 보면은 이 영등포에서만 365명의 성매매 여성이 일했대요. 근데 이게 돈이 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년 동안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허가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6년이 되어서야 나라 이미지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다 정리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0년대에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 입지가 더 줄어들게 되었고 2011년에는 대형 쇼핑몰까지 입점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대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2004년에 성매매 처벌법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는 이런 마을 같은 데 모여서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개개인이 오피스텔을 빌린다거나 마사지나 온라인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건물은 조금 낡은 티가 나는데
저 여인숙 간판은 되게 새 것처럼 보이네요. 여인숙인데도 나름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재정비해서 다시 쓰는 곳도 있나 봅니다. 이곳에 여인숙이나 여관이 유독 많아요. 아, 그리고 여관이랑 여인숙이랑 붙어 다니는 단어여서 사람들이 뭐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엄연히 보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여관이 여인숙보다 좀 더 좋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관은 방 안에 뭐 개인 화장실도 있고 개인 세면실도 있고 테레비, 침대 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을 여관이라고 한대요. 법적으로도 모텔, 호텔이랑 같은 숙박업 범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여관보다 시설이 더 낡고 쬐끄만한 곳을 여인숙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동 화장실을 쓴대요. 방의 크기도 대체로 더 작기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인숙 건물들은 대체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개별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대요.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게 된 거고, 여인숙이 1박 숙박당 2만원 내외 정도의 돈을 받기 때문에 뭐 그 돈을 모아가지고 환기시설, 온수기, 배수관을 다 달아줄 형편도 안 되고요. 그 건축비랑 유지비가 얼마예요? 애초에 편의를 위주로 바꾸고 싶었으면은 여인숙을 허물고 새로운 모텔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공사도 안 해도 되고, 여전히 작긴 한데 저렴하니까 수요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골목에 더 많이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거리 대로변에 있는 거 보면은 월세도 더 비쌀 텐데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곳에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나 이미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인숙만큼 오래된 가게도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여관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뭐 일반 가정집과 겉모습으로는 크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영등포 청과시장이래요. 지금은 문을 다 닫았는데 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건 아니고 오늘이 평일이고 장을 여는 날이 아니어서 그래서 사람도 없고 문을 다 닫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관과 여인숙이 여기 영등포 구역처럼 다들 홍등가의 발전 때문에 산업이 크게 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역은 또 다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영등포 구청역으로 왔는데 구청역 바로 옆에 뭔가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아파트 상가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지하철역이랑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우편함인가 봐요. 귀엽네. 아, 여기 상가가 이 아파트 상가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 위에 또 상가가 있네. 여기 아파트 1층이고 방금 있었던 데는 지하 1층이에요. 보면은 지하 2층까지도 있네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4개 정도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맨눈으로도 잘 안 보이니까 카메라로는 더 안 보일 것 같아요. 살짝 무서운데요? 게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지하철을 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랄까 약간 방치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문을 안 닫아놨을까요? 상가 쪽으로도 출입을 할 수 있고 여기 지하철 문으로도 출입을 할 수 있고. 무섭네. 지하철 쪽에서 봐도 무서워요. 서울역에서 딱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정거장에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를 건너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더 많은 여관과 여인숙이 있대요. 지하차도를 건너면은 뭐 이런 골목이 있네요. 이 코너를 꺾으면은 여관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변의 집들은 뭐 벽돌이나 그런 걸로 지은 게 아니라 가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꺾으면 바로 신진당 여관, 경향장 여관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갔던 영등포역의 여인숙 골목과 달리 서울역은 다른 이유로 여인숙하고 여관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한참 경제성장이 일어났던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진짜 돈 없이 차비만 들고 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내리는 곳이 어디겠어요? 방금 제가 내렸던 서울역 근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재워주는 숙박시설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까 서울역 주변에도 아까 영등포역 주변처럼 여관과 여인숙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야 꿈에 부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관과 여인숙에 살았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도시 노동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근처에 있는 독립문역에는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가끔씩 면회를 오면서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이 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재소자들의 가족이 많이 몰려들어서 거기도 여관이랑 여인숙이 많이 발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대요.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여관들은. 골목 시장 같은 게 있네. 운영을 하는 데는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긴 해요.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호실이 엄청 많네. 최소 한 20개는 되어 보이는데 되게 길고 세대수가 많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는 3층입니다. 2층보다는 조금 더 밝긴 한데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가 않아서 바닥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대문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만큼 집이 오래됐다는 거죠. 여기는 청파로 57길입니다. 아까 말했던 1970년대 시골에서 차표만 들고 상경을 한 사람들이 유독 이곳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관이 눈에 띄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관에서 막 한 달, 두 달, 막 1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직장을 구하고 나서부터는 저런 빌라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빌라들이 이 골목에도 되게 많아요. 서울역 근처는 이쯤 되면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종로 5가요. 거기는 또 영등포역이랑 서울역이랑 다른 이유로 여인숙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저기 높은 건물이 있는 데는 서울역 앞쪽입니다. 앞쪽이랑 뒤쪽이랑 차이가 엄청나네. 광장시장 맞은편에 있는 골목에 가볼 겁니다. 눈에 띄는 거는 여인숙이나 여관 그런 것보다도 오래된 식당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보쌈 정식을 파네요. 한번 먹고 갈까? 식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11,000원이래요. 그냥 종로에 있는 작은 보쌈 식당인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마늘종? 이게 엄청 맛있어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맛있다. 배고팠나봐요. 무슨 나물도 있는데 이게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 된장찌개만 먹었을 때는 좀 짰는데 고기랑 밥이랑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니까 전혀 하나도 안 짰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로에 있는 여관 골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골목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복잡한데요? 너무 좁다. 지도에서는 저 골목 사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일본어로 써져 있길래 뭔 말인가 했던 말, 관상이랑 철학을 봐주는 데래. 뭐 이런 게 있고, 눈에 띄는 거는 노래방, 철학원이 또 있네. 미시촌? 이것도 약간 술집이죠. 그 외에는 뭐 여인숙이 없는데. 제가 여기 지도가 알려주는 곳으로 왔는데 여인숙이 없어요. 여인숙이 다 사라지고 주차장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다 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광장시장, 동대문 의류시장, 봉제 인력시장이 많아서 옛날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하러도 오고 놀러도 왔었대요. 특히 동대문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감들 그 물건들을 다 날라주는데 나르고 나서 잘 데가 없으니까 이 근처에서 다 잤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여인숙하고 여관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사라진 줄 몰랐는데 다 사라졌나봐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마지막에 여기서 여인숙에서 잘라 그랬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1번이 남대문 시장 쪽에 있는 여관에 가기, 2번이 청량리역 쪽에 있는 여인숙에 가기.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청량리가 아마 더 가까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맞은편엔 초고층 빌딩이 있는 이곳은 청량리역 근처입니다. 여기 반대편에 있는 청과물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면은 찾을 수 있대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다는데 완전 안쪽에 있네요. 태평 여인숙, 경기 여인숙. 그리고 여인숙이 뭐 하루만 자는 사람보다는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의 노동자들이나 직업이 이제 없는 분들이 오래 장기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기도 간판에 대놓고 월세방이라고 월세 사는 분을 구인을 하고 있네요. 가격은 한 달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 맞은편에 있는 높은 빌딩은 옛날에 청량리에 그 유명한 사천가가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와, 그 홍등가가 저렇게 변한 거래요. 아까 보니까 아파트가 옆에도 높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 선지가 개벽했네. 떨린다. 여인숙 중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람이 저기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 사장님, 여기가 씻는 데인가 봅니다. 여기 화장실. 영어를 안 하시나? 근데 영업 중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뭐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조금 무서운 거는 저기 신발이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오호, 미스테리로다. 일단 여기는 실패. 두 번째 도전입니다. 사장님, 여기 비교적 훨씬 깔끔하네요. 근데 사장님이 어디 계시지?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깨끗한 것 같은데요? 빨래도 해주시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자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여기 세 번째입니다. 아, 생각보다 어렵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1박만 할 수 있을까요? 방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 방이 없다네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의외로 청소가 엄청 잘 되어 있고 빨래도 매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예전에 갔던 그 아이린 지구라고 이런 낙후된 숙박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흙탕물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벽지에서 담배 쩐내가 많이 났었는데 한국의 여인숙은 좀 다른가 보네요. 여인숙은 또 방이 없다네. 네 번째도 실패. 다섯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1박 되나요? 오늘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청량리역을 다 돌았는데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제기동역이라는 데 왔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면 그냥 집에 갈게요. 저랑은 오늘 맞지 않는 걸로. 안녕하세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네요. 요 전기장판 킹이 있거든요. 네. 여기 벽이 있으니까요. 네. 드디어 들어왔다. 저분이 사장님은 아니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 전에 일단 오늘 허탕 쳤다고 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딱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 있으니까 자도 된다고, 대신 저기 첫 번째 방 분한테 돈을 드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분이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방은 뭐 다른 여인숙도 다 이런 크기는 아니겠지만 일단 되게 작습니다. 허리를 굽혀야지 일어날 수 있는 정도고, 이 정도? 제가 저번에 일본에 있을 때도 이런 방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넓긴 했어요. 여기보다 한 3-4배는 넓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가 작고, 사실 위생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자면은 방문은 이렇게 있는데 방문을 잠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제 뚝배기에다가 주먹을 내리꽂아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다 그냥 봉창 맞는 거고요. 좀 오래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못 잘 정도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무슨 뭐랄까, 이게 약간 눌리거든요. 이게 방음 위에서 이런 벽지라고 해야 되나? 얇은 스펀지 이런 걸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나쁘지 않고요. 창문은 없습니다. 창문 대신에 강제로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되게 추울 것 같아요. 테레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방금 사장님이 물을 주셨는데 이게 쇠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누가 따서 사용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좋은 의도로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테레비가 채널이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멀쩡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거울도 있고 수건도 2개 주셨어요. 그리고 휴지도 있고, 여기 안에는 모기 1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쪽파리 한 5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은 방이었고, 방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옛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이런 데서 1달 2달 자면서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또 더 큰 집으로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좀 그게 좀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7군데 정도의 여인숙을 돌아봤잖아요. 근데 다 거절하신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진짜 방이 없어서 소개를 안 시켜주신 거라기보다는 일본 1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이린 지구를 돌아다녔을 때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최소 3박 이상, 4박 이상 의손님만 받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장기 투숙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방이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들어오긴 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이 10월달인 걸 보면은 계속해서 손님이 있었나봐요. 하긴 아까 청량리에 갔을 때도 만실이라고 계속 했었으니까 여인숙에는 요즘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봅니다. 아까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서 못 보여줬는데 지금은 조용해졌거든요.
한번 화장실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엄청 깔끔한데요. 특히 이 세면대가.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실도 청소를 엄청 열심히 깨끗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런 좌변기도 있네. 그냥 억지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놓으셨네요. 짐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왕 돈 주고 들어간 김에 사고 올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창문이 없는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벌레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반팔이라서 가을이라서 밤에는 춥거든요. 감기 걸릴 걸 감수할 만큼 잘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저한테. 왜냐면은 여행하면서 그런 데서 너무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잘 만큼 뭐 새로운 경험이나 신기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인숙 결국에는 한 6개, 7개 돌아다녔는데도 다 안 된다고 하길래 아, 그냥 결국 못 들어가 보고 집에 가야 됐나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 군데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집 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끝!